매트 스포츠와 링 스포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파워에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매트 스포츠는 조절된 파워로 상대방을 가격했을 경우에 점수를 득할 수 있지만 링 스포츠는 풀 파워로 성공을 시켜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링 스포츠에는 풀 컨택, 로킥, K1 룰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 컨택은 매트 스포츠의 라이트 컨택과 그 기술이 매우 유사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풀 파워로 공격을 해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엑스킥이나 훅킥을 사용을 할 때 뒤꿈치로 상대방을 가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라이트 컨택과 마찬가지로 벨트 라인 위에만 공격을 해야 되고 하체에다 로우 킥을 가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 종목에서 동일하듯이 푸스입, 자신의 발등이나 발목으로 상대방의 발목을 걷어차서 넘어뜨리는 기술은 모두 다 허용되어집니다. 링 스포츠의 로우 킥은 매트 스포츠의 킹 라이트와 그 기술이 매우 유사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점이 있다면 뒤꿈치로 상대방을 가격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 와코 킥복싱에서 가장 오픈되어진 룰을 가지고 있는 것이 K1 룰입니다. K1 룰에서는 복싱용 펀치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피스트, 등주먹이죠. 스피닝 백피스트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뒤로 돌아서 힐킥으로 상대방의 다리를 걷어찰 수 있으며 상대방을 클린치한 상태에서 무릎으로 니킥을 1회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풀 컨택의 경기용 장비 역시 매트 스포츠의 라이트 컨택과 같습니다. 10온스의 글러브를 차용을 해야 되고 헤드기어를 차용해야 되며 그리고 핸드랩을 반드시 차용을 해야 되죠. 마우스피스와 그리고 여성 선수의 경우에는 체스트 프로텍트, 가슴 보호대를 차용을 해야 됩니다. 매트 스포츠에서 이 낭심 보호대는 남성 선수는 의무적으로 차용을 해야 되고 여성 선수는 선택사항이었지만 링 스포츠에서 이 낭심 보호대는 남성 선수나 여성 선수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선수가 반드시 낭심 보호대를 차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싱가드와 푸슈즈가 분리되어진 형태를 차용하고 있고요. 매트 스포츠의 라이트 컨택과의 차이점은 발목 보호대가 선택사항으로서 차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로우킥과 K1의 경기 장비입니다. 글러브에서 낭심 보호대에 이르기까지 풀컨택과 경기용 장비가 같고요. 역시 발목 보호대도 선택적으로 차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은 정강이 보호대가 일체형으로 차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풀컨택에서는 분리되어진 형태를 차용을 해야 한다면 K1에선 일체형, 정강이 보호대와 발등 보호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링 스포츠의 연령 구분입니다. 매트 스포츠에서는 영거 카뎃, 올더 카뎃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지만 링 스포츠에선 만 15세 이상만이 경기를 참가할 수 있어요. 만 15세에서 16세까지를 영거 주니어, 만 17세에서 만 18세까지를 올더 주니어라고 해서 구분해서 경기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남성, 여성 선수의 구분 없이 만 19세에서 40세까지를 시니어부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 구분은 국제대회에 참가할 때의 연령 구분이고 대한킥복싱협회가 개최하는 전국 킥복싱 대회에서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묶어서 고등부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링 스포츠에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절차예요. 매트 스포츠와 동일합니다. 사전에 첫 번째 규정 위반 사전에 가벼운 반칙에 대해서 구두주의가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의 동일한 반칙이 발생하게 되면 공식 경고가 부과되어집니다. 두 번의 공식 경고에 마이너스 1점이 감점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의 공식 경고에 또 마이너스 1점이 감점되어집니다. 네 번의 공식 경고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실격패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매트에선 장외라고 하는 반칙이 별도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링은 장외가 발생할 수 없는 링 로프가 있기 때문에 장외가 발생할 수가 없죠. 풀컨택에서 킥 미스가 있는데 킥 미스와 반칙은 별도의 합산 절차를 따르게 되지만 만약에 킥 미스에서 얻은 감점과 일반적인 반칙에 의해서 얻은 감점의 합산이 마이너스 3점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실격패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킥 미스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 스포츠에서의 규정 위반의 기술과 행위입니다. 규정상의 기술을 제외한 기술의 공격, 즉 풀컨택에선 로우킥이 불가능한데 풀컨택 경기에서 로우킥을 사용했을 경우 로우킥 경기에선 백피스트나 스피닝 백피스트가 사용할 수 없는데
로킥 경기에서 백피스트를 사용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규정상의 기술을 제외한 기술이 되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링스포츠에서 등을 돌리거나 경기를 깊이 한다는 것도 반칙에 해당되어지고요. 자, 로킥에선 클린치 자체가 반칙입니다. K1에선 무릎 공격을 위한 클린치가 허용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클린치, 경기를 잠시 쉰다거나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클린치 반칙에 해당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상대방이 넘어지려 하거나 또는 넘어진 선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행위는 언스포츠맨십, 스포츠맨십에 완전히 위배되어진 행동이기 때문에 그 반칙에 대해서는 중대한 페널티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링 로프를 잡는 경우도 반칙이고 링 로프를 잡고 공격하는 행위도 당연히 반칙에 해당되어지죠. 자, 마우스 가드를 뱉는 행위, 경기를 잠시 중단시키기 위해서 마우스 가드를 뱉는 행위는 반칙에 해당되어집니다. 첫 번째 마우스 가드를 고의적으로 뱉었을 때에는 주심은 즉시 카운터를 세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마우스 가드를 고의적으로 뱉었을 때에는 공식 경고가 부과되어집니다. 물론 주심이 카운터를 센다고 해서 감점의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링스포츠는 세리 넉다운제, 3번의 다운을 당하면 자동으로 경기를 패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3번의 다운에 합산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심이 스톱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의 모든 것을 잠깐 중지를 시키는 주심의 구두 선언이죠. 스톱 이후에 공격을 계속한다거나, 그리고 브레이크는 원 스텝 백, 즉시 한 스텝 뒤로 물러난 다음에 자동으로 공격이 이루어지는 주심의 구두 선언인데, 원 스텝 백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공격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칙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와코의 경기는 오픈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심이 자기 선수한테 어떠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선수한테 점수를 부여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항의, 욕설, 공격에 대해선 모두 반칙에 해당되어지고, 반칙에 대해선 해당 선수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로킥이나 K1에서는 상대방의 다리에 킥을 가격할 수가 있죠. 그 킥도 라운드아웃 킥, 돌려차기만 가능합니다. 그 허벅지에다가 앞차기나 옆차기, 뒷차기와 같은 다른 킥 기술로 가격했을 경우에는 반칙에 해당되어져요. 자, 벨트라인 아래에 대한 펀치도 역시 반칙에 해당되어지고요. 상대방의 팔을 걸어 잠그거나 팔꿈치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자체는 와코의 모든 종목에서 반칙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머리나 어깨, 팔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밀쳐내거나 목을 조르거나 또 팔꿈치로 상대방의 안면을 압착시키는 것도 반칙에 해당되어져요. 오픈핸드 글러브, 글러브 안쪽이죠. 글러브 안쪽으로 상대방의 얼굴이나 몸통을 가격하는 것도 반칙에 해당되어지고, 레슬링이나 유도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흔드는 행위,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행위도 반칙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킥을 와코의 모든 종목에선 잡을 수가 없어요. 소극적으로 방어만 계속 지속하는 행위 역시 경기의 기피로 간주하여 반칙을 선언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규정상의 기술, 규정 위반의 기술, 규정상의 타격 부위, 규정 위반의 타격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컨택과 로우킥에선 매트 스포츠의 라이트 컨택과 킹 라이트와 같이 스트레이트, 어퍼컷, 훅과 같은 모든 종류의 복싱 펀치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K1 룰에서는 복싱용 펀치에 더해서 등주먹, 그리고 스피닝 백 피스트, 뒤로 돌아서 등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는 기술이죠. 이 모든 기술들이 허용 가능합니다. 자, 풀컨택, 로우킥, K1룰 모두 내에서 프론트킥,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 돌려차기, 후려차기, 반달차기, 도끼차기, 점핑킥, 그리고 회전차기, 푸스입까지 전부 다 사용을 가능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풀컨택에 비해서 로우킥은 로우킥까지 가격 가능하고요. K1 룰에서는 힐킥, 뒤로 돌아서 뒤꿈치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가격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니킥, 클린치한 상태 또는 클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한 니킥이 가능하지만 클린치를 한 상태에서는 1회의 니킥만 허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클린치의 개념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클린치라고 하는 것은 양손으로 상대방의 목 또는 어깨 잡은 상태를 클린치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허리를 잡는 행위, 이것은 홀딩으로 간주되어 반칙으로 해당되어지고 클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상대방의 목이나 어깨를 잡고 무릎을 1회 공격이 가능하지만 한 손으로 상대방 목을 잡는다거나 한 손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잡고 공격하는 모든 기술들은 반칙에 해당되어집니다. 반드시 양손으로 상대방을 잡고 공격을 해야 되며 그 니킥은 1회만 허용 가능합니다.
링스포츠에서 규정상의 타격 부위입니다. 자, 풀컨택 로우킥 K1 룰에서 머리의 앞면, 옆면, 이마가 모두 공격이 가능하고 풀컨택에선 정수리의 공격이 불가능하지만 로우킥과 K1에선 정수리에 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자, 몸통은 앞면과 측면이 허용 가능하고 당연히 등은 반칙에 해당되어지겠죠. 다리를 살펴보시면 풀컨택에선 벨트라인 아래를 가역할 수 없고 발목 부위에 푸스입은 전 종목에서 가능합니다. 로우킥에서 허벅지에 공격이 가능하고 재밌는 것은 둔부, 엉덩이 뒷부분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둔부에 대한 공격은 허용이 불가능했지만 바뀐 규정에 의해서는 상대방의 둔부에 대한 공격도 허용이 가능하고 점수에 포함되어집니다. K1 룰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상대방의 종아리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규정 위반의 타격 부위입니다. 풀컨택과 로우킥 K1 룰 모두에서 후두부의 공격은 허용이 불가능하고요. 풀컨택에선 정수리의 공격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로우킥과 K1에선 정수리에 대한 타격이 가능해요. 몸통을 살펴보시게 되면 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깨의 윗부분에 X킥을 차서 어깨에 탈골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은 반칙에 해당되어지고요. 상대방의 등에 공격을 하는 것도 반칙에 해당되어집니다. 다리를 보시게 되면 풀컨택에선 허리 아래가 반칙에 해당되어지고 로우킥에선 허리 아랫부분에서 그로인 부위, 낭심 부위죠. 그리고 종아리에 대한 타격은 반칙에 해당되어져요. K1 룰에서는 그로인 부위만 타격이 불가능하고 상대방의 종아리에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다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타격이 가능한 거죠. 다음은 링스포츠의 득점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매트스포츠에선 차등 점수제를 사용을 해서 난이도가 높은 기술에 대해선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만 링스포츠에서는 모든 공격 기술에 대해서 모두 1포인트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링스포츠는 풀파워로 상대방을 가격을 해서 데미지를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이건 간에 그 충격 상대방에게 가해졌을 때 1포인트를 주어지게 되는 거죠. 링스포츠의 경기 구역입니다. 매트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항상 주심으로부터 오른쪽이 홈코너에 해당이 되고 주심으로부터 왼쪽이 청코너에 해당되어집니다. 역으로 본부석으로부터 왼쪽이 항상 홈코너고 본부석으로부터 오른쪽이 항상 청코너에 해당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명의 부심이 링사이드에 앉아 양 선수의 득점 상황을 체크를 하게 되고 특이한 것은 풀컨택 경기에서 킥 카운터가 존재하여 한 라운드에 최소 6회 이상의 킥을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판정의 구분입니다. 모든 경기가 종료가 되어지고 점수에 의해서 승자가 결정되어졌을 때 포인트에 의한 승 그래서 P로 표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경기 도중에 상대방이 기권을 내서 기권에 의한 승자가 됐을 경우에는 어벤던먼트의 약자죠. AB로 표시를 합니다. 주심에 의해서 더 이상 경기가 지속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주심 직권으로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요. 그때를 TKO라고 하고요. 그리고 올더 주니어와 시니어는 3 넉다운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3개 라운드에 3번의 다운을 당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기가 종료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영거 주니어는 2 넉다운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3개 라운드에 2번의 다운을 당하게 되면 자동으로 TKO에 의한 승자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퇴장을 했을 때에 대한 승자 결정이 있고요. 부상에 의한 승자 결정, 그리고 실격에 의한 승자 결정, 그리고 상대방이 링에 입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워크오버, WO를 사용해서 승자 표시를 합니다. 링스포츠의 득점에 대한 기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당연히 규정상의 기술로 규정상의 타격 부위를 가격을 해야 되고요. 강한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강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의 힘과 속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가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을 가격하는 순간 정확히 타격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타이밍과 좋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공격을 사용하는 순간 그리고 사용이 끝난 후에도
안정된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만족되어진 기술이 성공되어졌을 때 1점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고도로 훈련되어진 상대 선수를 향해서 이 모든 것이 만족되어진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따라서 한 라운드에 3점을 획득하는 것이 보통 평균적인 득점이에요. 매트 스포츠와는 달라서 링 스포츠는 풀 파워를 동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득점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무득점의 기준이에요. 자, 가격이 상대방의 블로킹에 막혔을 경우, 또 가격이 약하다거나 또는 다리, 신체, 어깨에서 나오지 않았을 경우, 즉 좋은 밸런스와 좋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점수에 해당되어지지 않고요. 가격이 단지 접촉하는 수준이거나 상대방을 밀어내는 수준인 경우에도 점수에 해당되어지진 않습니다. 다음은 다운입니다. 일방의 선수가 타격 또는 연타를 받고 충격을 입은 상태에서 발바닥 이외의 신체 부위가 바닥에 닿았거나 또는 그러기 상태로 링줄에 걸쳐 있거나 또는 링 바깥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주심은 다운을 선언할 수 있어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일방의 선수가 공격의 의사 없이 충격을 입은 상태에서 방어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때에도 주심은 다운을 선언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공격에 충격을 받고 밸런스를 잃은 상태에서 흔들렸을 경우에도 주심은 다운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방의 선수가 다운을 당했을 경우에 상대 선수를 중립 코너로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 카운터를 세기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 선수가 중립 코너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립 코너로 보내고 난 다음에 카운트를 연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카운트는 다운을 받은 선수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A까지 세워주는 것이 이 와코의 경기 규정이고요. 그리고 카운트 도중에 라운드의 종료에 공이 울렸다 할지라도 카운터는 지속되어지고 10 카운터까지 상대 선수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때는 경기 종료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다운을 당한 경우 3 넉다운 제도이죠. 자동으로 경기가 종료되어지는데 그때에도 10 카운터까지 세고 난 다음에 주심은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선수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트 스포츠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모든 부상에 대하여 2분까지만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2분까지만 허용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나 링 스포츠에 대해서는 각 부상당 최대 2분까지 휴식을 허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팅에 의해서 부상을 2분까지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블로 반칙에 의해서 최대 2분까지 휴식을 취할 수가 있죠. 매트 스포츠와는 다르게 링 스포츠는 고도로 숙련되어진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부상에 의해서 길게 휴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따라서 각 부상당 최대 2분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매트 스포츠는 모든 부상에 대해서 최대 2분까지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와 세컨드는 선수의 부상을 이유로 링 위로 들어와서 선수의 상태를 살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의사만이 링 위로 들어와서 선수의 상태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에 의해서 경기가 종료가 되어졌을 때의 승자를 결정하는 절차는 매트 스포츠와 동일합니다. 의사는 선수의 부상을 이유로 경기 도중에 선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찢어진 상처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기타 약품을 바르는 행위에 대해선 허용되어지지 않아요. 단지 지혈을 하기 위해서 바세린을 바른다거나 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지지만 그 이외에 대한 치료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의사는 경기를 이 선수가 부상에 의해서 경기를 중단을 해야 되는지 경기를 연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가려줘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풀컨택에서만 존재하는 라운드당 킥의 수에 대한 규정이에요. 자, 풀컨택은 벨트라인 이상의 킥을 가역해야 되기 때문에 로우 킥을 가역할 수 있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많은 체력 소모가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이 와코 킥복싱은 풀컨택에서 킥의 수를 강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자, 한 라운드당 최소한 6회 이상의 킥을 가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 6회 이상의 킥을 가역하게 되면 감점이 해당되어지진 않지만 1라운드에 3회를 가역하고 2라운드에 6회, 3라운드에 6회를 가역했을 때는 마이너스 1점이 감점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1라운드에 3회, 2라운드에 6회, 3라운드에 3회를 가역했다면 2개 라운드에
6K 이상의 킥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점이 감점되어지게 되고요. 1라운드, 2라운드에 아무리 많은 18번이라고 하는 많은 킥의 수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라운드에 6K의 킥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점이 감점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1라운드에 3회를 가역했다고 하게 되면 2라운드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6회 플러스 1라운드에 킥 미스가 발생되어진 3회를 더한다면, 즉 9회를 2라운드에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감점에 해당되어지질 않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1라운드에 3회, 2라운드에 9회. 자, 1라운드에 킥 미스를 3회를 2라운드에 달성을 했지만 마지막 라운드에 역시 6회를 달성하지 못해서 마이너스 1점을 당한 케이스에 해당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의 경우에는 1라운드에 18번의 킥을 달성을 했지만 2라운드에 4회, 3라운드에 5회, 2개 라운드에 6회의 킥을 달성하지 못해서 마이너스 2점이 감점되어진 케이스입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모든 라운드에서 6회 이상의 킥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역시 마이너스 2점만 감점이 되어지게 돼요. 마이너스 3점까지 감점이 되어지면 실격패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3점까지는 그 감점을 주질 않고 있는 거죠. 자, 이 킥은 꼭 득점으로 인정되는 킥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풀 파워로 킥을 시도를 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팔에 막혔거나 상대방이 피했거나 하더라도 이건 킥의 횟수로 인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득점으로 인정되어지는 킥만 이 안에 포함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댄싱 같은 킥, 상대방을 두고 춤을 추듯이 가벼운 킥을 사용하는 것은 이 킥의 수에 포함되어지지 않고요. 상대방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단지 킥의 수를 채우기 위한 헛발질도 킥의 수에 포함되어지질 않습니다. 이로써 킥복싱 온라인 지도자 심판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스포츠와 링 스포츠의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킥복싱협회는 2개월에 한 번씩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어요. 한 번은 실기 세미나, 한 번은 이론 세미나로 개최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